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요즘 현대차가 진짜 잘 나가죠? 이게 단순히 판매량만 높은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고성능차 기술력도 마음껏 뽐내고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개최해서 미래 기술력도 알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를 둘 다 잡고 있는 대단한 행보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신차를 아주 잠깐 노출을 시켰죠. 요즘 이런 걸로 좀 재미를 봤는지 영상에서 계속 신차에 대한 힌트를 주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차는 아이오닉 7인데요. 아마 현대차가 앞으로 내놓을 신차 중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아이오닉 7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중요한 이유도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7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에 등장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를 론칭할 때 처음으로 언급이 됐죠. 이때 당시에도 처음 공개한 것 치고는 현대차가 꽤 많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름이 아이오닉 7이 될 거라는 것도 알려줬고 대형 SUV로 나올 거라는 것도 알려줬죠. 출시 시기는 2024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최근에 현대차 공식 영상에 아이오닉 7이 등장을 했습니다. IAA 영상에서 등장을 했는데 아주 짧게 잠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화면을 멈추고 보면 꽤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옆에 프로페시 콘셉트카, 그리고 그 옆에 라지 SUV라는 이름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6라고 적어뒀는데 아이오닉 7은 라지 SUV라고 적어둔 걸 보니까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네요. 실제로 현대차 관계자도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일단 전면부는 기존에 현대차가 공개한 차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가로로 얇게 디자인된 주간주행 등은 스타리아가 떠오르고요. 세로로 굵게 디자인된 이 헤드램프도 최근에 현대차가 공개를 했었죠. 하이드로젠 웨이브에 등장한 콘셉트카를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이 차와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네요. 앞부분 중앙에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오닉 브랜드명인 것 같고요. 대형 SUV라고 한 만큼 차체 실루엣도 꽤 웅장합니다. 아직은 콘셉트카 단계라서 루프 라인이 상당히 극적이에요. 앞부분은 거의 쿠페형 SUV라고 해도 될 정도로 라인이 많이 누워있죠. 앞모습은 이미 티저 이미지가 공개된 상태라서 익숙한데 뒷모습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루프 라인이 트렁크 부분에서 에스컬레이드처럼 가파르게 떨어지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테일램프가 세로로 길게 디자인됐네요. 아마 스타리아에 들어간 것처럼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SUV에서 잘 살리면 에스컬레이드처럼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 프로페시 콘셉트카 테일램프도 세로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양산형 아이오닉 7도 콘셉트카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열 공간이 외관 실루엣만 봐도 길게 뻗어 있죠. 이에 따라 3열에도 좌석이 넉넉하게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오닉 7이 성공할지, 그리고 이 차를 사도 될지 벌써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의 의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요즘 현대차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차를 많이 팔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차세대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티저 이미지가 공개된 영상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아예 질문부터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고 대답도 물론이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시장 선도를 위해서 기술 발전에 굉장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면 뭐예요? 당연히 주행거리잖아요.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말로만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우선 아이오닉 5 다음으로 나온 EV6를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개선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아이오닉 6의 출시를 아예 뒤로 밀어버리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고 주행 가는 거리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곧 경쟁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영상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배터리 용량과 성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V2G라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V2L은 차에 남는 전력으로 외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해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여름 되면 전력난 때문에 난리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내 차에 남아있는 전력을 피크 시간대에 전력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 말로는 이 구조로 차주가 수익까지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스펙이나 기능의 중요함을 현대차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 내용을 보면 아이오닉 7의 주행 가는 거리가 630km나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EV6보다는 훨씬 긴 주행거리를 가질 거라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SUV라는 점, 그리고 아이오닉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SUV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SUV보다는 세단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SUV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건 부정 못하죠. 이건 현대차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네시스 SUV 라인업이 누적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GV80을 출시한 지 1년 반 만에
국내에 74,500대, 해외에 33,200대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차종별로는 GV80이 3만대, GV70이 35,700대 정도고요. 확실히 SUV 라인업이 생기니까 해외에서 더 빠르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 같죠? 아직 절대적인 판매량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미국이랑 캐나다부터 해서 중동, 러시아, 호주,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론칭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대충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차보다 신경을 더 쓰겠죠. 실제로 G90 풀체인지 모델에 들어가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현대차의 최신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하고 후륜 조형 시스템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2024년이면 전기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대중 브랜드로서 가격도 어떻게 책정을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여러모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차라서 현대차도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은 볼보 신차 행사 리뷰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현대 아이오닉 7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